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란 도화지에 꿈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꿈꾸는 것은 자유이며 삶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역사라는 세계 속에서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역사적 관점으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기 김기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검사였고 대공수사 파트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으며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인물.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박정희, 노태우, 박근혜 3명의 대통령을 모시며 국회의원부터 비서실장까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권력이란 권력은 모조리 누려본 사람.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끝내 모릅니다를 반복했던 인물. 김기춘을 보면 한국 현대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기춘이 걸어온 길, 그가 꿈꾼 대한민국은 편입니다. 때는 1972년 우리 역사 최대의 비극인 유신체제가 시작될 때 김기춘 역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김기춘은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유신헌법 해설서를 직접 편찬합니다. 서구식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한국에 어울리는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우리 실정에 알맞게 보장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우그러뜨리고 최고 수준의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그가 내세운 명분은 한국적 민주주의였습니다.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주고 숱한 인권유린 사건을 자행합니다. 중앙정보부 부장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아내 유경수 암살의 용의자 문세광의 자백을 끌어내면서 박정희에게 똘똘이라는 애칭을 받게 된 남자. 전두환 정권 때 정치 생명이 다하는 줄 알았으나 노태우 초조카이자 자신의 검찰 부하였던 박철원에게 충성 편지를 썼고 결국 노태우 정권 때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검사 출신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성취를 이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주도하며 또다시 인권 유린을 자행했으며 동시에 당시 학생운동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992년 그는 지역감정을 주장합니다. 김영삼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원 복국집에 모여 우리가 남이 가를 외치며 박정희 정부 이래 심화되어 온 지역감정을 자극합니다. 이 사실이 도청되었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론이 지역감정 주장이 아니라 불법 감청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결국 초원 복국집 사건의 본질은 훼손되며 김기춘은 극적으로 회생, 다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1995년 낙하산 인사로 한국야구위원회 KBO 8대 총재를 거쳐 15, 16, 17대 국회의원에 연거푸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전성기를 보내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기도 했으나 2008년 공천 탈락으로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다시 한번 화려하게 권좌에 복귀했으며 최순실과 일진일퇴를 벌이며 권력의 온갖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헌법까지 뜯어고칠 수 있고 뜯어고친 헌법을 자신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 용공 조작과 조문몰이, 그리고 지역감정 주장과 여론을 조작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략을 썼던 사람. 김기춘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잘못된 정치 문화를 기어코 1990년대를 넘어 2000년대까지 끌어들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그가 꿈꾸던 대한민국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의 주거나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을 향한 김기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민주화가 된 지 올해로 30년. 여전히 우리는 박정희 시대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수많은 김기춘은 여전히 처벌받지도 단죄되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도도하게 역사의 강물을 미래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사의 요구를 실천해야 하는 때입니다.